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원칙적인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면 좀 자유로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뒷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자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에 있는 제6절입니다.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제43조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의 정지 청구 등 제1항 구분 소유자가 제5조 1항의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그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 소유자는 구분 소유자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그 행위를 정지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를 제거하거나 그 행위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3항 점유자가 제5조 4항에 준용하는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그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관리단에 있는 여러분들 관리인께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위원들도 여러분들 좀 아시면은 좀 도움이 되고요. 공용 부분에 그 무단 훼손을 했다든지, 그리고 공용 부분을, 본인 개인의 전용 부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관리단에서, 다시 말해서 관리인께서 이렇게 소송을 할 때는, 어떤 데는 보니까 관리인이 이게 공용 부분에 누군가가 무단 훼손한 것까지는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입점주든 소유자든 공용 부분을 무단 훼손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된 건데, 그런데 관리인이라는 분께서 있죠. 또 이렇게 무턱대고 마음대로 이렇게 철거 안 하면은 소송해서 하겠다라고 하면서 바로 소송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랬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관리인께서도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부분인데 그 절차에 맞춰서 하셔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공용 부분에 무단 훼손을 한 경우가 있으면 첫째는 어떻게 하냐면 내용증명서를 일단 보내십시오. 반드시 그거는 여기 관리소장님이나 관리인께서나 관리위원 분들께서는 반드시 아셔야 될 부분이, 구분 소유자나 입점주분들은 알아야 될 상황이지만 다들 특히 관리인이나 관리위원께서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먼저 내용증명서로 반드시 보내셔야 됩니다. 공용 부분에 대한 무단 훼손한 부분을 보내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있죠. 이렇게 왜 이렇게 무단 훼손을 했는지,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한 건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소명에 대해서 있죠.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하십시오. 소명의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 증명서에는. 그러면은 내용 증명서로 올 수도 있고 안 오면 가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본인들이 잘못했다라고 하시면, 그러면은 그 부분을 원래 좀 철거를 좀 해달라, 원상복구를 해달라라고 이렇게 기한을 충분히 좀 물어보시고 또 이렇게 철거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안 했을 때는 관리단 집회에서 과반 동의를 받아서, 그 과반 동의를 받는다는 말은 모든 분들한테 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공용 부분을 무단 훼손했다는 거를요. 그러면 그분한테는 상당히 좀 영업하시는 것뿐만 아니고 여러모로 안 좋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물론 그분들이 잘못하신 거겠죠. 공용 부분을 무단 훼손하신 분은 잘못하신 거는 맞는데, 전용 부분을 사용하신 부분은 맞는데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한 뭐 일을 벌였다 하더라도 이제 그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은 전체 공동체에 분란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제대로 앉아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셔야 되지, 감정적으로 들어가서는 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런 겁니다. 소명할 수 있도록 하고 소명을 한 사항이고, 그러면은 요 부분에 대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전용 부부, 공용 부부를 무단훼손해서 전용 부분을 이렇게 사용하신 분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해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근데 그 사실관계가 과거의 시행사하고의 이런 관계 때문에 그렇게 시행사가 이렇게 해라고 해서 했다든지 뭐 이런 규정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렇다 하도 사실은 잘못된 거죠. 그런 분들은 공용부를 무단훼손하신 거는요. 그러면 원상복구는 하셔야 되죠. 그런데 기한을 한 몇 달은 좀 주십시오. 최대한 6개월까지 기한을 좀 충분히 주셔가지고 이때까지 마무리를 하실 수 있도록, 만약에 그때까지 마무리가 안 된다면 관리단 집회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안건을 올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이 안건을 올린 걸 바탕으로 해서 소를 제기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요. 이렇게 관리단 집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죠. 다 알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 공용 부분 무단훼손 하신 분은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방금 여기 43조가 있죠. 관리인이 해야 될,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관리단 집회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데 반해서 여러분들 또 아셔야 될 부분은, 외부의 구분 소유자라든지 이런 분들 있죠. 그분들께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3호고, 어떤 사람은 내가 203호 제가 소유자인데, 예를 들어서 107호에 외벽에다가 간판을 있죠. 엄청 크게다. 자기 외벽이긴, 그 외벽도 공용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엄청 크게다가 이렇게 무단으로 이렇게 크게 이제 간판을 설치해 놨고 이렇게 했다 합시다. 외벽에다가. 이제 그렇게 해놔버리시면, 다른 데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무단으로 막 이렇게 해놨고, 몰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 버렸다든지 아니면 공용 복도에다가 무단으로 훼손하고 하면 있죠. 그러면 한 명의 구분 소유자라도 있죠. 누구라도 원상복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그게 방해 배제 청구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공용 부분에 대한 무단훼손은 있죠. 여러분들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의무 위반자의 조치는 관리단에서조차도 그렇게 처리를 하고요. 거기에 있는 소유자 1인이라도 누구라도 거기 방해배제 청구는 누구라도 가능하고, 그거는 100% 성소를 하기 때문에 방해배제 청구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기심을 가지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싸움만 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하시는 게 낫고, 그리고 관리사무소에서도 절대 그걸 막으셔야 되죠. 공용 부분의 무단훼손은. 그러니까 공사를 이렇게 딱 하기 전에 이제 매뉴얼을 잡아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3호, 204호에 이제 새로운 입점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려고 한다 했을 때는, 그러면 관리사무소에 먼저 와서 있죠. 공사를 어떻게 할 건지, 공사의 진행 방향하고 있죠. 이런 것을 충분히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셔야 되죠. 그리고 어디까지 공사를 해야 되며, 그리고 공사하는 데서 다른 호실에
그 공사하는데 소리가 많이 나게 될 때, 이제 이런 소리가 많이 안 나게끔 어떻게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것부터 해서 또 먼지가 많이 날리거든. 그러면 비닐막을 이렇게 딱 이렇게 칠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은 관리사무소에서 철저히 매뉴얼을 딱 만들어 가지고 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폐기물 이런 것은 폐기물 처리비도 미리 그걸 좀 받아서 폐기물을 갖다가 바깥 우리 어떤 건물에다 우리 건물에다가 폐기물을 갖다가 놓으면 그러면 폐기물 처리비를 달라고 해서 있죠. 그걸 갖다 밑에 쌓아놔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그런 것도 좀 받고요. 근데 그런 조치들을 미리 좀 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절차를 딱딱 맞춰가지고. 그게 기본이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시면 별 문제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 점은 자 여기 나와 있는 걸 바탕으로 여러분들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제 44조에 있는 사용 금지에 대한 청구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도 뭐 똑같은 경우긴 합니다. 제43조 1항의 경우에는 제5조 1항에 규정된 행위는 구분 소유자의 공동생활자의 장애가 현저하여 제43조 1항에 규정된 청구로는 그 장애를 제거하여 공용 부분의 이용 확보나 구분 소유자 공동생활 유지 도모함에 매우 곤란할 때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 결의로서 구분 소유자 관리단 집회 결의에 의해서 서로서 적당한 기간 동안 해당 구분 소유자 전유 부분 사용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죠. 결국에 이렇게까지 들어가면 앉아 막 좀 힘들어지시는 거죠. 우리 공동체 전체가. 그러니까 웬만하면 관리인이라는 분도 법을 제대로 아시면 있죠.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전체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분란을 안 일으키면서 이렇게 조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지. 뭐 공용 부분을 무단 훼손 사람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막 그 사람은 죽일 놈이다 뭐다 어떻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 부분은 직접 가셔가지고 그 사실관계를 알아보시고 왜 그렇게 했는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기한을 충분히 잡으셔가지고 언제까지 원상복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안 되면 이런 절차가 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고, 한 개인이라도 이렇게 방해배제 청구하면 원상복구 다 하셔야 되고 여러모로 힘들어지신다는 것을 충분히 말씀을 드리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분 소유권의 경매라고 지금 되어져 있거든요. 요 구분 소유권의 경매도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결국에 뭐 구분 소유자가 제5조 1항 및 제2항에 위반한 규약에서 정한 의무를 현재 위반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입니다.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에 해당 구분 소유자의 전유 부분 및 대지 사용권 경매를 명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이거는 있죠. 우리 집합 건물에서는 거의 드뭅니다. 어떤 경우가 가능하냐면 공용 부분을 무단 훼손한 경우 말고는 뭐 자기 전유 부분에 영업하고 하는데 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은 이렇게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께서 혹시라도 재산권에 침해를 많이 일으킨다든지 뭐 횡령 배임을 한다든지 무단으로 공사를 많이 했다든지 뭐 공용 부분을 뭐 그 전용 부분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보면 희한한 사람들 많아요. 보면 자기가 관리인인데 또는 관리원인데 자기들이 막 공용 부분은 무단으로 훼손해가 자기는 막 전용으로 다 사용하고 이런 사람도 꽤 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도. 그러니까 희한한 사람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오히려 관리인과 관리위원은 더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더 이렇게 엄격하게 본인 하시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잘못 알고 이렇게 뭐 감투를 쓴 것처럼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나라에서 좀 문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지 말라고 주변에서 이야기해도 그렇게 해가 결국에는 소송서로 하면서 결국 그렇게 되면
문제 생기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극히 드문데 일반적으로 점유자나 소유자 여러분들께서는 그거는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들 공용 부분을 무단의 수행을 해서 전용 부분을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단 집회를 통해 가지고 그걸 경매까지로도 팔아버릴 수도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여기서 제45조에서 이야기하는 거. 그 딴 건 없어요. 규약 자체가 잘못된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뭐 영업을 하는데 뭐 큰 문제가 없잖아요. 뭐 전용 부분은 자기가 뭐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집합 건물에서는 공용 부분에 한해서 거기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거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꼭 제가 당부합니다. 그리고 그 관리인과 관리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들 그 재산권에 침해를 일으키는 행위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누누이 당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모로 문제가 지금 발생하거든요. 소송 딱 들어간 순간에는 상당히 여러분들 힘들어질 수가 있다고요. 자, 그 사항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제46조에서도 전유 부분의 점유자에 대한 인도 청구 이렇게 해놨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든 그 임차인이든 공용 부분 무단훼손하고 이렇게 해서 의무 위반하고 이런 경우에 집회에서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좀 그렇죠. 그분들 집회를 통해서 또 소송까지 해가지고 원상복구 청구까지 지금 들어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다. 그래도 안 하고 이러면 결국에는 경매까지 던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경매까지로 그냥 보낼 수도 있다 이 말인데 이런 것까지는 돼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들. 웬만하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에 있죠. 시간에 재건축 및 복구 부분에 대해서는 요 부분은 제가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재건축 및 복구 부분은 제가 다음에 하고, 내일 제가 해야 될 부분은 있죠. 건축물 대장 요 부분 좀 들어가고, 벌칙이 있거든요. 이제 요런 부분 조금 들어가고, 그 다음 시행령 부분 대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원칙은 현실을 직시하면 자유로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면은 뭐 이런 것들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그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지 않는 일도 있고요. 그리고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 여러분들은 투자 목적으로 오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입점주 여러분들은 영업을 잘 하기 위해서 오신 거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집합 건물을 온 근본적인 목적은 투자였다고요. 어쨌든 간에. 그렇다면 관리비가 줄어들면서 그리고 건물 관리 효율화가 어떻게 효율화입니다. 건물 관리 효율화에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관리비가 얼마나 줄어들면서 효율화가 잘 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그 말은 결국에 우리 모두가 거기에 대한 감시 감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지 않고 그냥 귀찮다고 안 한다든지 뭐 이래 버리면은 여러분들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않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재산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하면 자유로울 수가 있다 이 말은 있죠. 꼭 해야만 하는 일들은 정확하게 보시라는 겁니다. 그 현실을 정확하게 내다보면 있죠.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정확하게 아시면 여러분들 꼭 해야 될 거는 하시거든요. 그리고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설계부터 하시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 건지 잘 알고 계신 분들을 좀 물어보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도록 하고
그리고 웬만하면 있죠. 결과로 증명된 사람에게 좀 배워야 된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결과로 증명된 사람이라는 것은 실제 해본 사람요. 변호사분들께서는 그 소송을 하는 그 절차를 아시지 실제 관리단을 만들어 보고 이러지는 않다고요. 본인이 직접 뛰어다니면서 하지는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실제 해본 사람 어떤 상황이신지 아시죠? 어떤 투자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도 항상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간에 실제 투자를 많이 해본 분들과 그냥 누구한테 주워 듣는다든지 뭐 그냥 이론적으로 좀 아는 사람하고는 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어떤 부분에 땅 차이냐면 결과로서 보여주면 되는 거지 뭐 이론이 어떻고 자시고 뭐 이럴 필요는 없다고요. 없다고 저는 봅니다. 투자를 한 결과에서 얼마만큼 성과를 많이 낸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정석적으로 제대로 잘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느 세계든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투자든 뭐 선물이든 옵션이든 주식이든 결과로서 보여줘요. 뭐 계좌를 딱 보여주고 이렇게 어떻게 지금 투자가 결과가 이 정도 뭐 성과를 많이 내고 있는 분이네 하면 좀 아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로 떠들고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다. 제 말씀은 요 말인 겁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마무리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면 자유로울 수 있다. 이 말이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보시라는 겁니다. 관리단 집회는 여러분들 반드시 관리단을 조직이 안 된 거 반드시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그리고 지금 뭐 우한 폐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약간의 지금 뉴스를 같은데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도 좀 불안이 조성되고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있어도 모두가 건강 관리 좀 잘 해주시고 그리고 또 좀 주변에 좀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그 우한 폐렴에 걸리신 분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빨리 쾌차할 수 있도록 있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단을 조직하시는 분들, 그리고, 관리단이 조직되어 있지만 지금 굉장히 불투명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곳에서 새롭게 지금 효율화 시키면서 다시 제대로 앉아 공정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늘 기도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 차근차근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